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보고 느낀 이런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제 한 몸을 불살러서라도 제가 노력할 용의가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귀국 후에 각계의 국민들을 만나서 말씀들을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 이기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뭐 그분이 대단하죠. 우리 한국이 배출한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신화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구시대 적폐에 대한 확실한 청산들 그리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그게 이제 민심인데 그러면 이 바꾸고자 하는 절박함 같은 게 있어야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달 귀국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충청권 의원 3명은 지난 22일 뉴욕에서 반기문 총장을 만나고 온 뒤에 반 총장의 대선 출마는 100%라고 자신했습니다. 반 총장을 만나고 온 경대수 의원에게 당시 분위기와 반 총장의 반응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총장님께 한번 뵙자고 요청을 드려서 가게 됐어요. 국내 그 정세가 이제 급변하고 있고 저희 특히 새누리당이 분당 사태를 맞고 그래서 총장님의 입장이 뭔지 이제 확인도 좀 하고 싶고 충청북도 의원도 3명이 방문을 했는데 고향 출신 총장님이시니까 대선의 뜻이 있으시다면은 저희들이 정치 운명을 같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 거죠.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주로 이제 저희들이 그 국내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들으시는 입장이셨죠.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국 상황을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내에 오셔서 하실 뭐 이런 계획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로 봐갖고는 대선 의지는 100%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죠. 예. 근데 이제 대권 도전 선언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내에 들어오셔서 조만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1월 8일 날 들어오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때 들어오시는 건가요? 이랬더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 애초에 중순쯤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때쯤 들어가게 될 것 같다. 총장 임기가 끝나면은 아마 호텔에 묵으셔야 되나 본데 거기에 오래 묵을 수도 없고 중순쯤에는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향이 음성이니까 음성에 가서 고향 분들 만나 보시고 또 어머님께서 충주에 계시니까 가서 귀국 인사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셨고 그 전에 이제 그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제 귀국 인사차 예방하겠다는 말씀 하셨고 뭐 국립묘지 그 광주 포함해서 여기 방문하시겠다는 말씀 주시고 또 유엔 묘지 부산에 있는 것도 가야 될 것 같다. 거기 유엔 묘지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데 유엔 사무총장을 임기를 마치셨으니까 거기 가는 게 도리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이 정치 지형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선도 그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은 아마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하지 싶은데 들어오셔서 빨리 그 의견 수렴 끝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로 결론 내리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관해서 잘 알았다는 반응이셨죠. 너무 어이가 없고 터무니없는 내용이라서 있는 그대로 터무니없는 내용이다라는 답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자, 신지원. 네. 경대수 의원하고 아마 충북의 3명, 네. 의원 3명이 가서 직접 네. 22일 날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아마 이렇게 불러서 만나본 건 처음이다. 뭐 이렇게 반기문 총장 얘기했다는데
100%라고 또 굳이 강조하는 건 근데 저 네. 세 분이요. 만나고 온 저 세 분이 지금 탈당하지 않았죠. 아직은 새누리당에 안 했죠. 네. 몸담고 있는 아직은 거죠. 있어요. 아직까지 잔류하고 있는데 네. 이분들은요. 쉽게 얘기해서 좀 간을 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기문 총장의 그 행보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누리당에서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새누리당이 분당이 되고 그러니까 네. 여기서 본인들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지도 말씀을 반기문 총장에게 한 말씀 좀 반기문 총장의 의향을 좀 확인하러 네. 그렇게 간 게 아닌가 보여주는데 저분들이 새누리당에 지금 속해 있는데 100%라고 얘기한다는 거는요. 네. 거의 확실하고요. 아까 그 멘트가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네. 잘 모시겠습니다. 네. 뭐 잘 모시겠습니다 하는데 고맙습니다. 네. 잘 모시겠습니다 했는데 반기문 총장의 답이 고맙습니다. 네. 혹시 새누리당에서 모시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아, 그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뭐 저 100% 그리고 경대수 의원이요. 검사 출신이기도 하거니와 네. 이 발언이 그렇게 막 좀 이렇게 정치인들이 나쁘지 약간 않다? 조금 뻥도 많이 치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저분의 네. 화법은 그런 화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저분들이 반기문 총장을 100% 모시겠습니다. 또는 100% 뭐 저 대선 출마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본인들 반기문 총장이 지금 새누리당으로 갈 리는 없잖아요. 제가 네. 아까 뭐 농담을 네. 좀 했는데 갈 리는 없고 그런 거 보면 100% 우리는 탈당하겠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똑같아. 그렇죠. 아니 네. 반기문 총장이 만약에 그 어느 당으로 가든가 신당을 만들든가 하면 잘 모시려면 그 당에 가서 모셔야 되는 거지 새누리당에서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반기문 총장이 어느 정치적 선택을 할 때 들어와서 지금 얼마 안 남았어. 한 20일밖에 안 남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와서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충청권 의원의 상당수가 네. 그때 같이 따라서 탈당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새누리당에는 지금 대선 후보가 솔직히 말해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을 선택하는 일은 없을 걸로 보고 그렇다면 그 새누리당에 대한 탈당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충청권 의원이 새누리당에 13명 13명 정도 되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한 10명 정도는 언제든지 반기문 총장의 행보에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적을 새누리당에 두고는 있는데 아직 반기문 총장이 어떤 선택이 안 보이니까 잠시 그냥 몸만 맡기고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그렇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김태흠, 이장우, 정우택 네. 이분들은 이제 계속 친박이니까 네. 그분들은 뭐 남아 있다 그러고 나머지 분들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나오면 따라 나가겠다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아마 반 총장이 와서 바로 비박 신당이 지금 개혁 보수 신당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네. 일정 정도는 좀 중립적인 행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차례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합류를 해서 좀 세를 불려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일단 충북, 충청, 충남, 그다음에 대전 출신 의원들이 먼저 또 탈당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친반 세력을 형성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나중에 어떤 뭐 합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또 반기문 사무총장의 힘을 실어주는 아마 그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 분이 일단 갖고요. 지금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곧 아마 연말에 이제 네. 또 방문하기로 네,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구체적인 날짜와 프로그램들을 상의를 좀 하고 올 거예요. 네. 지금 사실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개헌 나는 찬성한다. 그리고 나 임기 3년으로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결국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메시지를 할 것이냐는 아마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서 행동을 한다라면 아마 이게 지금 오면 결국 이제 새누리당은 좀 쪼그라들고 이제 충청권 의원들 탈당하고 네. 그게 나중에 뭐 어떻게 합치더라도 일단은 뭐 네. 금방 합칠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비박신당하고는 네, 어느 정도 네. 좀 날짜를 두고 또 합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새누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 바람몰이를 하면서 좀 세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분간은 반 총장이 독자 행보로 가겠죠. 뭐 이렇게 어느 특정 정당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지금 굉장히 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네. 2006년에 고건 전 총리가 사실은 초반에 독자 행보를 모색했었잖아요. 네. 모색했다가 완전히 왕따가 돼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네.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그럼 당신하고 같이 못해 이렇게 되니까 고건 전 총리가 그때 무슨 캠프를 만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안 됐어요. 네. 그 사실을 반기문 총장이 지금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섣불리 독자 행보를 간다고 그랬다가 만약에 친박도 뭐 이 사람 왜 이래? 그러고 비박도 만약에 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응? 그거 참 곤란한 지경에 이제 속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설령 독자 행보를 가더라도 친박이든 비박이든 이제 저는 비박이라고 보는데 네. 비박계하고도 어느 정도의 연대감을 가지고 독자 행보를 하지 그냥
들어와서 자 나는 뭐 성층권에서 내려왔으니까 네. 자 내 앞으로 다 일렬로 줄 서라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걸로 저는 네.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그쪽에 이렇게 좀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신지원 보시기에 또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그런데 이렇게 아마 이 봐야죠. 부분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결정이 났나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탄핵 재판을 하기로 상당히 좀 속도가 붙는. 속도감이 식으로.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시 2월 말 3월 초고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인 네, 3월이죠. 13일 네. 전까지는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현실 제약 조건 하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본인이 이제 고향도 찾아가고 선산 저기도 가고 네. 어머님도 찾아뵙고 뭐 등등 이거 뭐 귀국 보고대 약간 매치는 하겠죠. 그러나 네. 그거 뭐 한 달 정도 그거 하고 있을 시간 자체가 없다라는 시간이 거죠. 그러니까 네. 1월 15일에 귀국한다 그러면 기껏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저는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주어질 거다. 그 다음에는 네. 빨리 현실 정치에 착근해서 그다음부터 게임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게 오히려 뭐 반반이고 기름장하고 애매한 화법이고 그렇다지만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가 이제 기정사실화되면서 야권의 반응도 상당히 조금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왔으니까 신선해서 저거 뭐지? 그랬다가 한번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반기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기문 씨를 영입하겠다거나 아니면은 비박과 연합을 해서 뭔가 당을 새로 만들자라고 하는 일부 호남 정치인들의 말씀에 대해서 우려합니다. 1990년 양김 체제로부터 김대중을 고립시키기 위한 그 3당 야합은 철저히 김대중과 민주당을 호남에 고립시켜버렸습니다. 김대중 밉다고 김영삼 대통령이 야합을 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당과 일부 호남 정치인들이 문재인 밉다고 문재인 빼고 또 다른 정계 개편을 하는 것은 1990년 그 3당 야합의 역사를 재답습하는 일입니다. 자, 이정훈 실장. 네네. 지금 이렇게 그동안에 이게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까지 뭐 야권의 대선 주자급들이 입에 잘 안 올렸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대선 시계가 이제 완전히 뭐 네. 책각자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고 현실화됐죠. 반기문 총장이 언제 돌아온다는 게 확실히 현실화됐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이 딱 5년 전에 7, 8월입니다. 12월이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5년 전에는 12월 달에 그 대통령 다음에 선거가 12월 달에 있었고. 선거가 네. 있어서 1년 전이지만 지금은 그 12월 달이 빠르면 5월. 네. 늦어도 7월. 이전에 12월 달이 그러니까 선거가 대통령 있거든요. 선거일이 있을 그럼 것이다. 앞으로 6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6개월이라는 건 보통 선거가 일어나는 해에 7월, 8월에 해당돼요. 경선 다 끝나고 네. 아직도 경선을 하고 있고 치열하게 정말 뭐 서로 검증을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 시기에 바로 온다는 거죠. 나는 안희정 좀 전에 지사의 얘기, 충청과 호남의 뭐 야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가장 두려운 거예요. 충청과 호남, 반기문 총장과 국민의당이 연합하면 네. 지금 영남 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딱 네네. 영남에 고립돼서 확장성이 없어져 버려요. 네. 사실은 그것을 비난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지사의 역할은 충청도를 갈라치는 역할이에요. 네. 자기 충남지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충남의 기류와 충북의 기류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약간 달라요. 저기. 충북은 뭐 올인하지만 충남은 약간 좀 아닌 그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딴 사람이 아니라 안희정 지사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충남에서 그러니까 충청도를 최소한 반은 가를 수 있다라는 더불어민주당 전체에 대한 그 전략적인 어떤 계산된 어떤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최영욱 편집의 보기 좀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보기엔 사실은 뭐 저 충청도에서 안희정 지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는 이 호적수는 아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고 여론조사로 볼 때 네.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가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건 물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건데 그냥 단순하게 호남과 충청이 결합하는
그것 정도 가지고서는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비박신당의 주력이 누굽니까? 네. 결국은 TK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유승민 의원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원내대표도 주호영 의원이 대구 사람이에요. 다. 이렇게 되니까 호남 플러스 충청에다가 TK까지 합치면 자,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PK도 그 중에서 기껏해야 뭐 부산 정도가 지금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지형상 문재인 전 대표는 상당히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개헌으로 연대가 묶이잖아요. 네. 자, 그럼 개헌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쪽만 개헌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개헌 안 하려고 하고 있죠. 네. 지금 뭐 최근 들어와서는 또 뭐 반대는 아니라고 네, 얘기를 네, 하고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다른 분들은 다 개헌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연대가 반문 연대가 개헌 연대하고 이렇게 중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 쪽만 잘못하면 고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재인 전 대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을 것이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그런 점을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요, 그 새누리가 분당이 됐는데 네. 어제 야권에서는 그거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가정 호적수가 쪼개졌어요. 네. 야권에서는 즐겨야죠. 예를 들면 4.13 총선 전에 민주당에서 안철수 신당이 떨어져 나왔고 야권이 분열됐단 그렇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새누리당에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아이고 요번 총선 우리가 대박이다 해갖고 서로 공천 갖고 지지 먹고 싸우다가 결국은 쪽박 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새누리당이 쪼개진 거를요 즐겨야 되는데 이 비박 신당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네. 뭘까? 이게 바로 대선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비박과 반기문 총장이 결합하고 거기에 개헌연대로 지금 우리 최 편집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탄핵 연대 때는요 친박이 고립되고 포위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헌연대 때는요 친문이 고립되고 포위가 되는 이 네. 시나리오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분당을 즐기지 못하는 게 아닌가 보여져요. 자, 문재인 전 대표가 현재로서는 반기문 총장과 지지율 1, 2위를 겨루고 있습니다. 자, 내부에서는 또 반기문 총장도 있지만 또 이분과도 요새 조금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에 그 무슨 싱크탱크가 만들어가지고서 무슨 국민성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 비슷하게 창조경제라는 걸 가지고서 경제민주화를 슬쩍 빼버리는 그런 스타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런 데서 나하고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뭐. 200m만 걸어가시죠. 제가 말고 가벼운 딴 얘기 하시면 강의도 하시는데 거긴 참석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요즘 문재인 대표도 김종인 전 대표한테 상당히 지금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최근의 분위기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하여튼 뭐 이 좀 감정의 대립 수위가 점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김종인 대표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정말 그 좀 심한 말을 하고 또 네.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이제 그동안 그냥 말 안 하고 있다가 지금은 또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 본다면 두 사람 간의 갈등이 결국 이 개헌 국면과 이 탄핵 국면 속에서 상당히 그 민주당 내부에 지금 여러 가지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가 지금 최근에 김부겸 의원이 주도한 그 개헌 모임에 보면 네. 거기에서 이 반문 아니고 이제 비문 정도 되죠. 문재인 대표보다 좀 거리가 먼 의원들이 꽤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 거기 국민의당도 참석을 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지금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강력하게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도대체 콘텐츠가 없다. 지금 왜 개헌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국민성장 이야기 하는데 국민성장이 도대체 뭐냐. 창조 경제보다도 더 못한 거 아니냐. 네. 국민 당연히 성장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보면 지금 개헌 국면에서 이해관계가 서로 완전히 다르고. 네. 그리고 이제 정권의 어떤 구성 단계에서 지금 친문 세력은 자신들끼리 똘똘 뭉쳐 가겠다는 게 이제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딴 연합보다는 자신들 중심으로 일단 대권을 가겠다는 그 그림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김종인 대표도 이제는 선을 좀 긋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지금 김종인 전 대표 얘기가 보면 저 사람이란 게 문재인 대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싫어하는 게 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하다. 이건 가장 심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네. 그걸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한다면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창조경제 이런 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난이 말은 가장 편하게 들리는데 가장 날이 서 있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봐서는 김종인 전 대표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아 나랑 다시 손잡고서 일을 할 수는 없겠구나.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아마 적대적이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놓고 뭔가 이제 개헌연대 쪽이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 대응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정훈 실장도 보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어찌됐든 제1당이 되는 건데 1당이 돼도 지금 사실상 속은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사실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잊혀져서 덮어져서 그렇지 지금의 이 흐름은 예상됐던 흐름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 대표 시절부터 계속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50대 주자론 이야기하고 개헌해야 된다. 그리고 또 경제민주화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 속에서 계속 개헌하는 사람한테 내가 밀어주겠다. 이런 발언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건 아닌 것 같고 문제는 문재인 대표예요. 문재인 전 대표가 왜 욕을 먹냐면 친문이 늘 폐쇄성 때문에 패권주의 욕을 먹는데 지금의 흐름도 어떤 의미에서는 친문이 우리들끼리만 해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확장성을 안 하는 거죠. 조직에 있어서도 확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바른말 하는 사람들, 이건 좀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해도 그런 친문, 이 주위에 둘러싼 친문들이 아니야, 지금 우리 이대로 가도 돼. 우린 대세야. 그냥 끝나.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뭉쳐있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 고립은 자초하는 게 아니냐. 이런 내부의 비판이 많이 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밑에서 일을 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일체 관계가 없었던 그 생면부지죠. 저를 외교부 장관으로 이렇게 발탁해 주시고 또 외교부 장관까지 이렇게 발탁을 하고 또 위원 사무총장이 되는데 후보로까지 지정해서 많이 외교적인 도움을 이렇게 주신 데 대해서 묘소에 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사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외국에 있는데 사실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2011년에 부산에 국제회의가 있을 때 그 계기에 제가 가서 참배를 했고요. 자, 심지어 또 김종인 대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기문 총장 지지율 한 20% 지금 나오는데 좀 바탕만 마련되면 한 27, 28% 금방 오른다. 이게 참 자꾸 열불을 지르는 거예요. 몸은 지금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데 당정은 민주당이에요. 마음은 콩밭에 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평생 정치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개헌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정치 시스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거다 보니까 이 문재인은 고집스럽거든요. 자기 말 안 듣거든요. 문재인 대표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요. 자신은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고 반기문은 이 세상 그냥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야. 근데 개헌 문제로 얘기하면요. 그야말로 문재인 대표는 낡고 병든 이 1987년 체제를 이대로 쭉 갖고 와서 그 시스템으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고 반기문 총장은 난 임기 단축이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훨씬 더 반기문 쪽하고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얘기 덕담이 나오는 거 아닌가. 참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소속만 보고 아까 정대수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인데 100% 얘기하고 잘 모시겠다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어느 당 소속인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참 묘한 시기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내년 대선 전국이 이제 본격할수록 참 이게 여야 내부의 편가르기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